안녕하세요. 영어 이름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엔 영어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영어 이름을 가져야 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영어 이름 강의 좀 생소하진 않으신가요? 제가 영어 이름 강의를 국내 최초로 시작한 지가 벌써 한 15년 정도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해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 오신 분들 중에는 도대체 이 강의에서 뭔 말을 할지 궁금해서 오셨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지금은 영어 이름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죠. 그리고 영어 이름을 지어주는 곳들도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생기기 시작해서요. 철학관에서도 영어 이름을 지어주시던데요. 그런데 이 무심코 쓰고 있는 이름이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이름이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이고 성격과 공부, 직업, 결혼, 재물 부분까지 영향을 준다면 믿으실까요? 못 믿으시겠죠? 네, 그러나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인지의 폭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강의의 내용이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영어 이름을 쭉 알려드리고 거기에 따른 어원, 의미, 이미지를 설명하는 그런 강의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강의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확 깨는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이름을 떠나서라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야 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할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영어 이름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 불려지죠? 소리로 불려지죠? 예를 들어서 에마라는 친구가 있어요. 에마가 앞에 걸어가는 걸 보면 우리가 에마 하고 부르죠. 그럼 에마는 뒤돌아보죠. 왜요? 나를 부르네? 라고 감지를 했기 때문이죠. 소리가 났으니까 감지가 된 거죠. 소리가 안 나면 돌아보지 않겠죠. 이름은 이렇게 소리로 불려지는 거기 때문에 영어 이름을 알기 위해선 먼저 이 소리 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마이클이란 이름을 쓰는 사람은 어떤 성격과 환경이 되는지, 내 영어 이름은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눌까 합니다. 소리가 난다는 건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움직임의 자리에는 진동이 있습니다. 이 움직임의 진동은 공기라는 매질, 즉 전달체에 의해서 내 귀로 들어오고 또 피부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면 감지가 되고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에마가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올리비아로요. 그럼 에마라고 부를 때의 진동과 올리비아라고 부를 때의 진동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여러분 노래 들으실 때 이퀄라이저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노래를 틀어놓은 건데요. 이렇게 주파수가 다 다르게 움직이죠? 주파수는 진동이 1초 동안에 반복되는 횟수를 말합니다. 단위는 헤르츠. 들어보셨지요? 그러면 이름의 진동들은 같은지 우리 미쿡 친구의 생생한 발음으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Emma, Isabella, Olivia, Ava, Emily, Abigail, Elizabeth, Mia. 네, 어때요? 이름마다 진동 주파수가 다 다르죠? 그러면 우리 에마하고 올리비아만 따로 한번 또 볼까요? Emma, Olivia. 어떠세요? 주파수가 다르죠? 네, 그래서 내가 에마라고 불릴 때하고 올리비아라고 불릴 때 내 몸의 진동은 달라지고 세포의 유전자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건강과 성격과 환경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에 의해서 유전자가 조절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양자역학에서도 나오는 말인데요.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라면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도 바뀌게 됩니다. 이건 후성유전학인데요. 환경 중에서도 이 소리는 나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에게 좋은 소리는 병도 치유하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소리는 오히려 건강이나 성격과 환경에 해를 주게 됩니다. 이름은 또 한 번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불려지죠. 소리라는 것은 세포에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면 그 영향이 훨씬 더 커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소리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을까?
소리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물질과 인체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실험을 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17세기 독일의 과학자인 클라드니는 진동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 모래를 뿌리고 모래로 덮인 판 가장자리에 바이올린 활을 대고 켰어요. 그랬을 때 바이올린 소리에 따라서 모래의 모습이 바뀌면서 다양한 패턴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재현 영상은 진동판 위에 물질을 뿌리고 소리를 주입했을 때 소리에 따라서 물질의 모습이 바뀌는 모양입니다. 소리의 진동에 따라서 물질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준 17세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나폴레옹도 극찬을 한 실험이었습니다. 네, 클라드니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소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많은 그림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후 20세기 의사이자 자연과학자인 한스 예니 박사는 클라드니 실험을 더욱 개선해서 모래를 비롯해서 물, 수은, 우유, 오일, 플라스틱, 쇳가루 등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소리 진동에 따라 물질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눈으로 또 보여줬습니다. 네, 이 영상은요, 물에 소리를 줬을 때 소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물의 모습이고요. 이 물은 25Hz를 줬을 때 사인파의 모습이고요. 오일이 소리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모습, 그리고 음악 소리에 따라서 촛불이 변하는 모습입니다. 같은 주파수의 소리라도 물질이 다르면 이렇게 모양이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한 국내 기업에서도 기업 광고에 이런 내용을 실었던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아까 소리 실험에서 보여드렸던 파동 에너지를 소재로 한 기업 광고였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소리가 사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된 거고, 재료의 종류나 주파수에 따라서 디자인 형태가 끝없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패턴이 복잡해진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주파수가 점점 높아지는 패턴인데요. 지금 아래 그림은 물의 이미지입니다. 즉 파동수입니다. 오른쪽은 높은 주파수를 줬을 때 물입니다. 패턴이 훨씬 복잡하죠. 이렇게 한스 예니 박사는 소리가 물질의 모양을 규정한다라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인류 역사상 큰 공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파동이라는 뜻의 사이매틱스로 명명을 했고요. 그 후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이매틱 치료라고 해서 관절염, 류머티즘, 척추 통증, 주의력 결핍 등 학습 장애 치료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리에는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이름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름은 어떻게 내 세포에도 전달이 될까? 이것을 또 한번 풀어보면요. 소리를 전달하는 물질 중에서 물은 에너지 전달력이 공기보다 4배 정도가 빠릅니다. 소리의 파동은 물에 매우 빨리 반응을 하는데 우리 몸의 대부분이 뭐로 이루어졌죠? 물로 이루어졌죠. 네, 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죠? 혈액이죠. 그래서 이름 소리는 피에 먼저 각인이 됩니다. 소리 주파수는 피를 타고 세포 곳곳에 전달이 돼서 내 몸 전체의 세포를 자극합니다. 그러므로 소리 주파수 진동을 사용해서 세포 조직을 자극하면 세포는 놀라운 치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리의 진동은 이렇게 세포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름 소리를 함부로 불러선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름 강의인데 무슨 물리학 강의 같죠? 아유, 죄송합니다. 머리가 좀 아프셨을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리과학의 원리가 선행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이름을 제대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게 된 겁니다. 그럼 이런 실험들을 보셨으니까 아까 우리 에마 올리비아 이름 진동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확연히 아실 수 있으시겠지요? 그러면 또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은 모두 다 같은 성격과 환경이 될까? 이런 의문이 또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마이클이란 이름, 현재 미국의 마이클 이름을 가진 분이 상당히 많죠. 근데 다 같을까요? 다르죠? 왜요? 사람마다 진동 에너지가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소리의 주파수는 같아도 물질에 따라서 진동의 패턴과 모양이 다 달랐죠? 모래, 우유, 쇳가루 다 틀립니다.
사람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목소리도 다르고 지문도 다 다르죠. 그것은 진동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고유 주파수라고 합니다. 고유 주파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라도 누가 쓰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에너지와 이름 소리의 에너지 주파수가 잘 맞았을 때 비로소 나는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가시나요? 지금까지는 이런 원리를 전혀 모르고 이름을 쓰고 계셨을 텐데 좀 심각해지십니까? 또 이름 소리에는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반면에 침울해지고 우울한 에너지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건 또 음악을 예를 들어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좀 음악 중에서도요, 이렇게 밝고 명랑한 기분을 좀 상쾌하게 만드는 이런 음악이 있고요. 또 뭔가 우리가 일을 좀 새롭게 시작할 때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진취적인 기상을 느끼게 하는 음악도 있지요. 네. 그런데 반면에 왠지 좀 우울하고 가라앉게 하고 좀 슬프게 하는 이런 음악도 있죠. 자, 우리가 우울한 노래는 한 번만 들어도 슬퍼지죠. 네, 이름의 소리도 당연히 밝은 소리가 있고 우울한 소리가 있겠죠. 우울한 소리의 이름으로 계속 불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사람도 우울증이 옵니다. 노래는 한 번 듣고 내가 스톱하면 되는데 이름은 내가 스톱한다고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죠. 나이가 30, 40대 넘으신 분들은요. 선생님 제 이름은 이제 안 불려요 하시는데 나이 드실수록 어디 자주 가시게 되죠? 병원도 자주 가게 되죠? 안 불릴 수가 없어요. 이름은 내가 안 불러도 누군가에 의해서 또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불려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울한 이름은 빨리 바꿔줘야 합니다. 점점 더 많이 불릴수록 더 우울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1강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은 이름의 소리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영어 이름 강의와는 좀 다른 강의였을 텐데요. 어떠셨나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리과학 분야의 연구가 거의 없어서 오늘 이 소리에 대한 얘기가 아마 좀 생소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르고 사는 게 너무 많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이름 소리입니다. 이름이 잘 구성이 되면 내 삶에 큰 변화가 옵니다. 이름은 나의 몸과 정신과 그리고 내 환경을 바꾸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중요한 요소들을 모르고 어떻게 나의 미래를 제대로 구사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계속 진화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정보를 앞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에마에서 올리비아로 이름이 바뀌면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영어 이름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